안녕하십니까. WWE 유튜버 뚱이와 살펴보는 오늘자 5월 6일 WWE 뉴스카드 지금부터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로만 레인지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만 레인지와 WWE가 지금 좀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냐라는 지금 여론의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WWE가 로만 레인지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거나 장면을 삭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머니 인 더 뱅크 관련된 여러가지 장면들이 방송 도중에 여러 영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근데 이 방송 영상에 지금 로만 레인지의 모습이 완전히 삭제가 됐다고 하는데, 레슬매니아 31에서 세스 롤린스가 캐싱인을 하는 그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브록 레스너와 로만 레인지가 먼저 경기를 하고 있었죠. 이 예시 영상에서 로만 레인지의 모습이 완전히 삭제가 됐고, 심지어 로만 레인지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삭제된 게 아니라 해설진들, 로만 레인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그 해설진의 목소리까지 전부 다 삭제가 돼서 편집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보도하고 있는 그런 언론들,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팬들 사이에서 로만 레인지와 WWE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의심을 크게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일의 결말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로만 레인지가 정말로 WWE와 지금 관계가 좋지 않은 건지, 그래서 이렇게 자꾸 로만 레인지의 이름을 없애는 건지, 로만 레인지의 이름을 모습을 이렇게 자꾸 외부에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꾸 이러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는 알 수도 없겠지만, 지금 양측이 좀 불화설에 있다는 이런 여론의 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번 주 레슬링 옵저버 라이브에서 브라이언 알바레즈가 지금 이 상황을 더 면밀히 논의를 해봤습니다. 빈스 맥맨이 로만 레인지에게 조금 화가 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던진 것인데,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로만 레인지와 빈스 맥맨은 이전까지 관계가 당연히 좋은 것으로 이제 많은 팬들에게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레슬매니아 사전 촬영에서 로만 레인지가 갑작스럽게 빠졌고, 이것 때문에 모든 과정이 틀어졌기 때문에 빈스 맥맨 입장에서는 로만 레인지가 좀 달갑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제시한 이유는 빈스 맥맨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냥 단순 독감으로만 보고 있다, 요거를 지금 이유로 제시를 했습니다. 빈스 맥맨이 로만 레인지의 그런 건강 상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택,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여러가지 상황들이나 정황들이 좀 그런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브라이언 알바레스가 얘기한 것도 결국에는 한 전문가의 의견일 뿐입니다. 로만 레인지와 WWE의 불화설, 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믿거나 말거나 앞으로 추가되는 상황들을 더 면밀하게 지켜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다음 소식은 니키 벨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최근에 벨라 트위스, 니키 벨라와 브리 벨라가 자서전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그 자서전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피플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자서전을 좀 소개하다가 좀 본인의 과거에 있었던 좀 충격적인 이야기 한 가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좀 다소 유감스러운 사건이 니키 벨라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고 하니, 약 20년 전쯤에 니키 벨라가 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자서전에 썼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밝혔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15살 때와 16살 때 이렇게 그런 강제적인 성관계를 원치 않게 당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내용이 좀 정말 좀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16살 때 당했을 때는
이 남자가 건네준 약물을 먹고 정말 뭐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포함을 시켰다고 하는데, 니키 벨라가 이런 본인 인생의 최악의 경험을 지금까지 외부에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고 이거를 정말 오래 고민하다가 이번 자서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느꼈던 수치심, 모욕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를 바로 알리기가 좀 힘들어서 본인이 상당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렵게 고민한 끝에 자서전에 이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고, 본인의 지금 이 경험 그리고 본인의 삶 전체 과정이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렵게 고민을 하다가 본인이 좀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는 거를 자서전에 포함시켜서 본인처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뜻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자서전 내용을 소개하는 니키 벨라가 이번에 과거에 있었던 한 남자친구와의 예전 일화를 또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 남자친구 이름은 바로 돌프 지글러죠. 자, 이 자서전 속에서는 일단 돌프 지글러를 브레드라고 하는 가명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황상 돌프 지글러가 맞겠죠. 자, 지금부터 돌프 지글러는 브레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서전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면은 브레드라는 사람을 유쾌하고 주변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다루는, 그리고 특히 여자들을 잘 꼬실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런 내용을 굳이 써야 되나 싶은데, 브레드와 이제 가까워지고 사귀게 됐는데 잠자리를 뭐 함께 할 정도로 관계가 막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뭐 요런 내용까지 뭐 자서전에 썼다고 합니다. 제 입으로 직접 읽지는 않겠는데 뭐 상당히 뭐 잘 어울렸나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브레드와 헤어졌죠. 왜 헤어졌는고 하니, 이전에 어떤 사람한테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야, 브레드가 뒤에서 막 너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쓸데없는 막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하고 다닌대 라고 누군가한테 문자 메시지로 이제 증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문자 메시지를 받고 이제 니키 벨라가 충격을 받아서, 브레드 얘는 진지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국 브레드와의 관계를 더 이어가지 못하고 본인이 찾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니키 벨라와 돌프 지글러가 헤어진 이유는 요랬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드류 맥인타이어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드류 맥인타이어가 최근에 바이블 레슬링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누구와 대립을 해보고 싶으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팬들은 지금 뭐 랜디 오턴, 엣지, 그리고 뭐 3MB 멤버였던 진더마를 많이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 마음속에는 다른 슈퍼스타가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사람과 대결을 하고 싶어서 오래전부터 상당히 막 기다렸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AJ 스타일스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레슬링을 하면서 AJ 스타일스라는 사람과 막 같이 일하고 싶어서 막 되게 막 전전긍긍했다고 하는데, 드디어 만났죠. 지금까지는 만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본인 판단으로는 AJ 스타일스와 본인이 대립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인기를 끌 것이다. 한번 그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AJ 스타일스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신인 시절 때 AJ 스타일스를 너무 존경해서 AJ 스타일스의 인디 시절 레슬링 영상을 수도 없이 반복해서 분석했다는 얘기까지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브랜던 빙크의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PW 인사이더 엘리트 오디오에서 마이크 존슨이 보도를 한 바에 따르면은 WWE가 브랜던 빙크를 엄청나게 푸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브랜던 빙크는 쉐인송과 함께 태그팀 맺고 있고, 이번 주 러 TV쇼에서 세드릭 알렉산더 리코제를 상대로 승리했는데,
사실 WWE가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브랜던 빙크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푸시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은 브랜던 빙크가 이볼브 단체에서 푸시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브랜던 빙크가 좀 예정보다 빠르게 메인 로스터에 합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WWE 내부에서는 브랜던 빙크라고 하는 레슬러를 좀 브론 스트로맨과 비교를 하면서 와이어트 패밀리 시절 때 그 브론 스트로맨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입을 모으고 있고, 빈스 맥맨도 최근에 브랜던 빙크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브랜던 빙크가 얼마나 더 많은 푸시를 받게 될지, 얼마나 오랫동안 메인 로스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화제를 끌고 있는 해커의 정체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번 주 WWE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에 해커가 침투를 해서 좀 프로그램을 혼란시켜 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르네온과 페이지, 부커티, 크리스찬이 막 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필 해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그 당시에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면서 출연자들의 화면에 해커가 침투를 하는 이런 연출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커가 어떤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그 트위터에 글을 남긴 걸 보니까 내가 지금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니? 라고 이렇게 하는 대사를 남겼다고 하는데, 이 대사가 몇 년 전에 CM펑크가 직접 TV쇼에서 발설했던 그 대사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해커가 지금 와서 왜 CM펑크의 대사를 본인의 트위터에 글로 남겼을까? 지금 많은 팬들이 지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해커의 정체가 CM펑크가 아닐까라는 그런 극소수의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의 많은 팬들은 해커의 정체가 그래도 무스타파 알리 혹은 체드 게이블 쪽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요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갑자기 CM펑크 쪽으로 약간 여론이 살짝 쏠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WWE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에 CM펑크가 출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음주 WWE 백스테이지 때 과연 CM펑크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상당히 주목될 것 같네요. 자, 요걸 뭐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슨 베이커라고 하는 특수효과 아티스트이자 에릭 로완의 마스크 제작을 담당했던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에릭 로완과 관련된 어떤 계획 한 가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계획, 레슬매니아 32에서 더락과 경기하기 전에 에릭 로완이 특수 제작된 양가면을 쓰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 계획은 결과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했는지는 뭐 모르죠. WWE가 뭐 계획 취소했다가 뭐 말았다가 뭐 이런 것도 뭐 자주 하니까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당시에 더락과 로완의 이런 대결 구도를 조금 진지하게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멋있는 이런 가면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요 가면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거나 공개될 수 없었고, 결국 이 가면은 창고 한 구석에 박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작하신 분들이 상당히 크게 실망했다고 하는데, 자, 한편 조셉 루드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에릭 로완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가면을 제작했던 제이슨 베이커를 위로하는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머니인더뱅크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머니인더뱅크 레더 매치가 스포일러가 됐다, 약간 지금 요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러TV쇼에서 베키 린치가 복귀를 합니다. 근데 베키 린치가 복귀를 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베키린치의 복귀 내용, 베키린치가 다음 주 러 TV쇼에 나오면은 과연 뭘 하는가, 요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WWE가 광고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베키린치가 다음 주 러 TV쇼에서 머니 인 더 뱅크 레더 매치 승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지금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스포일러가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 이번주 화요일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 데이브 벨처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스포일러일까? 스포일러가 아닐까? 자,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스포일러가 아닌 경우가 사실 이 경우인데, 솔직히 지금 이 경우는 조금 팬들의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게 스포일러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베키 린치가 다음 주 러 TV쇼에 복귀를 했을 때 머니 인 더 뱅크 우승자와 마주친다면은 러 브랜드인 아스카, 나이아 잭스, 쉐이나 베이즐러 셋 중에 한 명이 아니겠느냐, 요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게 강력한 스포일러다, 이렇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황상. 근데 일단 지금 정황이나 지금 뭐 조금 더 유력한 쪽으로 하나를 선택하면은, 일단 지금 베키 린치에 대한 복귀 광고가 좀 머니 인 더 뱅크 레더 매치의 스포일러가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러 브랜드에서 우승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맥다운 로스터에서 갑자기 넘어올 수도 있고, 뭐 베키 린치가 뭐 다음 주 스맥다운에 뭐 갈 수도 있네, 뭐 요런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현실성이 있진 않기 때문에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좀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이제 EA 스포츠. 지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EA 스포츠가 새로운 채용 공고문을 냈는데, 이게 WWE와 지금 연관이 있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EA 스포츠가 새롭게 내놓은 채용 공고문을 보면은 WWE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WWE를 지금 많이 포함을 시켰어요. EA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외부 스포츠 게임을 많이 개발했던 회사인데, WWE 측과 손을 잡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현지의 많은 팬들과 언론에서 이거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WWE는 지금 2K 시리즈가 지금 중단됐는데, 이 다음 22 요 경기 이 게임이 다음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게임이 나올 때쯤이면은 WWE와 EA 스포츠가 어떤 협약을 맺어서 함께 공동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이 소식이 앞으로 어떻게 더 구체화가 될지 앞으로의 소식을 좀 더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러 TV쇼 이번 주 시청률 보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